가족이란 무엇일까요? 78세 어머니 오영자. 그녀에게는 몇 년째 연락이 끊긴 딸이 있었습니다. 조카의 결혼식 소식을 남이 아닌 SNS로 알게 된 둘째 딸 서연. 하지만 어머니가 건넨 작은 상자 하나가 모든 것을 바꿔놓았습니다. 너한텐 줄 거 없다던 그 말 뒤에 숨겨진 진실은. 새벽 5시 오영자는 늘 그랬듯 조용히 잠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78세의 몸이지만 습관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부엌으로 향하는 발걸음은 무겁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아직도 그렇게 일찍 일어나세요? 민석이 하품을 하며 부엌으로 들어왔습니다. 47세의 장남은 어머니 집에서 사는 것을 당연하게 여겼습니다. 영자는 묵묵히 쌀을 씻으며 대답했습니다. 습관이란 게 그런 거다. 너희들 밥 해줘야지. 그냥 배달시켜 드시면 되는데 왜 이렇게 고생하세요? 요즘 세상이 얼마나 편해졌는데. 민석의 아내 미정이 머리를 곧게 묶으며 나타났습니다. 43세의 며느리는 언제나 말끝마다 가시가 돋아 있었습니다. 배달 음식으로 어떻게 몸을 기르냐? 집밥이 최고야. 영자는 찬물에 쌀알을 헹구며 중얼거렸습니다. 미정은 코웃음을 쳤습니다. 어머니 생각은 정말 옛날 사람이시네요. 요즘 누가 그렇게 살아요. 식탁에 앉은 민석이 휴대폰을 들여다보며 말했습니다. 민수 결혼식 청첩장 오늘 배달 온다고 하네요. 친척들한테 다 돌려야 하는데 생각보다 할 일이 많습니다. 손주 민수의 결혼식이 한 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영자는 가스레인지에 불을 올리며 물었습니다. 친척이라고 하면 누구누구? 삼촌, 이모, 고모들이요. 아, 그리고 어머니 오빠 김노인도 모시고 가야죠. 미정이 화장을 하며 끼어들었습니다. 진짜 신경 쓸 게 너무 많아요. 예식장 예약부터 시작해서 하객수까지. 머리 아파 죽겠어요. 영자는 잠시 손을 멈췄습니다. 마음 한구석에서 무언가가 꿈틀거렸습니다. 서연이는 엄마. 민석이 날카롭게 소리쳤습니다. 부엌에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걔는 엄마가 너한텐 줄 거 없다 한마디에 끝났잖아요. 다시는 들추지 마세요. 미정이 립스틱을 바르며 거들었습니다. 맞아요. 벌써 몇 년 됐는데 왜 자꾸 그런 얘기 하세요? 우리 식구도 아닌데. 영자는 아무 말 없이 밥을 퍼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숟가락을 든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서연인 요즘 뭐라고 사는지. 혼잣말처럼 중얼거리는 영자의 목소리는 작았습니다. 민석은 짜증스럽게 젓가락을 놓았습니다. 엄마, 정말 그만하세요. 걔가 우리한테 뭘 해준 게 있어요? 결혼하고 나서 한 번도 안 왔잖아요. 그건 내가. 뭐가 엄마 잘못이에요? 걔가 성질 부려서 나간 거지. 이제 와서 무슨 상관이에요? 영자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식탁에는 묵직한 침묵만 흘렀습니다. 점심 준비를 마친 후 영자는 혼자 방에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하늘은 흐렸습니다. 문득 오래된 서랍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영자는 천천히 서랍을 열었습니다. 가장 안쪽에 작은 나무 상자가 있었습니다. 손바닥 크기의 상자를 꺼내 들고 오랫동안 바라봤습니다. 서연아. 상자를 열지는 않았습니다. 대신 조용히 품에 안고 눈을 감았습니다. 거실에서는 민석과 미정이 결혼식 준비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청첩장 리스트 다시 한번 체크해봐요. 빠진 사람 있으면 안 되니까. 네, 알겠어요. 근데 정말 서연이는 안 부르는 거예요? 민석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연하죠. 얼굴도 보기 싫은데 왜 불러요? 영자는 방문 틈새로 이 대화를 들었습니다. 가슴 한구석이 답답했습니다. 해가 질 무렵
영자는 상자를 품에 안고 집을 나섰습니다. 목적지는 오빠 김노인의 집이었습니다. 서연은 오늘도 작은 카페에서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45세의 나이에도 여전히 혼자 사는 삶에 익숙해져 있었습니다. 커피 한 잔과 함께 휴대폰을 들여다보던 중 친구 수진의 메시지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서연아, 너 조카 결혼한다며? 축하해. 서연은 눈을 깜빡였습니다. 무슨 소리인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급하게 수진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수진아, 방금 메시지 무슨 뜻이야? 너 몰랐어? 민수 결혼식 청첩장 사진이 동네 카페 사장님 SNS에 올라왔던데. 다음 달이라고 하더라. 서연의 손에서 휴대폰이 미끄러질 뻔했습니다. 조카 민수가 결혼한다는 소식을 이렇게 듣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청첩장 받았어? 서연아, 미안해. 나는 당연히 너도 알고 있는 줄 알았어. 전화를 끊고 나서 서연은 한동안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가슴 한구석이 답답했습니다. 조카의 결혼식을 모르고 있었다는 사실이 더 큰 충격이었습니다. 그날 오후 서연은 결국 참지 못하고 어릴 적 친구 은정을 만났습니다. 동네 공원 벤치에 앉아 은정에게 사정을 털어놓았습니다. 결혼 소식을 이렇게 듣다니. 그래도 엄마 생각은 나겠지? 은정은 서연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서연아, 너무 상심하지 마. 시간이 지나면 다 해결될 거야. 언니, 내가 정말 그렇게 용서받을 수 없는 일을 했을까? 서연의 목소리에는 오랜 상처가 배어 있었습니다. 은정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그냥 서로 고집만 센 거지. 어머니도 마음은 아프실 거야. 그날 밤 서연은 집에 돌아와서도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침실 옷장 깊숙한 곳에서 낡은 상자를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어릴 적 어머니와 주고받은 편지들이 고스란히 들어 있었습니다. 엄마 사랑해요. 서연이가. 어린 시절 삐뚤빼뚤한 글씨로 쓴 편지를 보며 서연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한편 영자는 오빠 김노인의 집에 도착했습니다. 84세의 오빠는 영자보다 6살 많았지만 여전히 정정했습니다. 영자야, 이 늦은 시간에 웬일이냐? 영자는 품에 안고 온 작은 상자를 내밀었습니다. 오빠, 이거 기억나죠? 김노인은 상자를 보자마자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이걸 왜 가져왔냐? 민수 결혼식 때문에 자꾸 서연이 생각이 나요. 이제 정말 때가 된 것 같아요. 김노인은 한숨을 깊게 쉬었습니다. 영자야, 그 일은 이미 지난 일이야. 왜 자꾸 들추려고 하냐? 지난 일이 아니에요. 서연이한테는 아직 끝나지 않은 일이에요. 영자의 목소리에는 간절함이 배어 있었습니다. 김노인은 상자를 바라보며 오랫동안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 아이가 청첩장 받았냐? 그럴 리가요. 민석이가 절대 안 보낼 거예요. 김노인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서연이는 아직 모르는 거구나. 네, 그래서 더 마음이 아파요. 영자는 상자를 다시 품에 안았습니다. 오빠, 이번이 마지막 기회일 것 같아요. 내가 언제까지 살겠어요? 무슨 소리를 하는 거냐? 아직 멀었어. 하지만 김노인의 표정은 어두웠습니다. 영자의 건강 상태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빠, 서연이가 혼자 얼마나 외로웠을지 생각해봐요. 조카 결혼식도 모르고 있으면 얼마나 서럽겠어요. 김노인은 마침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다. 내가 서연이한테 연락해 볼게. 고마워요, 오빠. 영자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날 밤 늦게 서연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지만 직감적으로 느꼈습니다. 여보세요? 서연아, 나야. 김노인이야.
서연은 깜짝 놀랐습니다. 외삼촌의 목소리를 들은 것이 몇 년 만인지 모를 정도였습니다. 외삼촌? 어떻게? 내일 시간 있으면 만나자. 할 이야기가 있다. 서연은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무언가 중요한 일이 생겼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느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서연은 한동안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내일 무슨 일이 벌어질지 알 수 없었지만 오랜만에 가족과 관련된 소식을 듣게 되어 복잡한 마음이었습니다. 서연은 외삼촌과의 약속 장소인 공원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마음은 복잡했지만 오랜만에 가족 소식을 들을 수 있다는 기대감이 컸습니다. 서연아. 뒤에서 들려오는 목소리에 서연은 돌아봤습니다. 김노인이 천천히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외삼촌, 안녕하세요. 그래, 잘 지냈냐? 김노인은 벤치에 앉으며 서연을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몇 년 사이 더 야위어진 것 같았습니다. 서연아, 민수 결혼식 소식 들었지?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어제 친구를 통해서 알았어요. 청첩장은 못 받았구나. 김노인의 말에 서연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당연히 못 받았죠. 저희 식구도 아닌데요. 그런 소리 하지 마라. 피는 물보다 진하다고 했잖니. 김노인은 주머니에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작은 봉투였습니다. 이건 내 어머니가 전해달라고 하신 거다. 서연은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받았습니다. 익숙한 어머니의 글씨체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서연아, 용기 내서 집에 한번 와보렴. 짧은 메시지였지만 서연의 가슴은 뛰기 시작했습니다. 외삼촌, 엄마가 정말 보고 싶어 하세요? 너 어머니가 얼마나 그리워하는지 모른다. 하지만 체면 때문에 먼저 연락하지 못하시는 거야. 서연은 망설였습니다. 몇 년 동안 쌓인 서운함이 쉽게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가볼게요. 조카 결혼 축하는 해줘야죠. 그날 오후 서연은 마침내 어머니 집 앞에 섰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집은 예전 그대로였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편하지 않았습니다. 문을 두드리려는 순간 집 안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머니, 그 사람 이야기는 정말 그만하세요. 민석의 목소리였습니다. 서연은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서연이도 내 딸인데. 딸이면 뭐해요? 엄마한테 한 번이라도 안부 전화라도 했나요? 미정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이어졌습니다. 맞아요. 우리는 매일 모시고 사는데 걔는 뭘 했어요? 서연은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하지만 용기를 내어 문을 두드렸습니다. 똑똑똑. 집안이 갑자기 조용해졌습니다. 잠시 후 문이 열렸습니다. 영자가 놀란 표정으로 서연을 바라봤습니다. 서연아. 엄마 안녕하세요. 영자는 한동안 말을 못했습니다. 너무 오랜만에 보는 딸의 얼굴이었습니다. 누구야? 민석이 거실에서 나왔습니다. 서연을 보자마자 표정이 일그러졌습니다. 뭐하러 왔어? 오빠 인사도 안 해? 서연은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민석은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인사할 사이가 아니잖아. 여긴 이제 내가 올 곳 아니야. 미정이 뒤에서 나타났습니다. 맞아. 우리 식구 아니잖아. 몇 년 만에 나타나서 뭘 바라는 거야? 서연은 가슴이 아팠지만 참았습니다. 영자는 조용히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들어와, 서연아. 엄마. 민석이 소리쳤지만 영자는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내 집에 내 딸이 와서 뭐가 잘못됐냐? 서연은 천천히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모든 것이 예전 그대로였습니다. 어릴 적 추억이 가득한 거실이었습니다. 늦었구나. 밥은 먹었냐? 영자의 첫마디였습니다. 서연은 눈물이 났습니다. 아니요, 못 먹었어요. 그럼 뭐라도 해줄게.
영자가 부엌으로 향하자 민석이 막아섰습니다. 엄마, 뭐 하는 거예요? 걔가 뭔데 밥까지 해주세요? 내 딸한테 밥 해주는 게 뭐가 이상하냐? 딸 같은 짓을 했나요? 미정이 끼어들었습니다. 몇 년 동안 소식도 없던 사람이 갑자기 나타나서 뭐 하자는 거예요? 서연은 조용히 가방에서 편지 한 장을 꺼냈습니다. 엄마, 이거 기억나세요? 영자는 편지를 보자마자 눈이 커졌습니다. 어린 서연이 쓴 편지였습니다. 그때 안 버렸죠? 영자의 손이 떨렸습니다. 편지를 받아들고 오랫동안 바라봤습니다. 버릴 리가 없지. 뭐야, 그게. 민석이 편지를 보려고 하자 영자는 재빨리 숨겼습니다. 상관없어. 엄마, 정말 이해가 안 돼요. 왜 걔만 특별 대우해요? 미정이 화를 내며 말했습니다. 우리는 매일 모시고 사는데 걔는 뭘 했다고 이렇게 반기세요? 영자는 아무 말 없이 부엌으로 갔습니다. 서연은 거실에 홀로 남아 어색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너 진짜 뭐하러 온 거야? 민석이 낮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조카 결혼 축하하러 왔어. 축하? 웃기지 마. 청첩장도 안 받았으면서. 서연은 마음이 아팠지만 참았습니다. 그래도 피 붙이잖아. 피 붙이면 뭐해? 가족 같은 짓을 했나? 미정이 비아냥거렸습니다. 저녁이 되어서야 영자가 간단한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식탁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민수 결혼식 언제예요? 서연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내가 알 필요 없어. 민석이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영자는 젓가락질을 멈추고 민석을 바라봤습니다. 다음 주 토요일이다. 엄마. 민석이 소리쳤지만 영자는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다음 챕터를 이어서 작성하시겠습니까? 서연이 집에 나타났다는 소식은 민석을 더욱 분노하게 만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민석은 미정과 함께 영자 앞에 섰습니다. 엄마, 어제 일이 뭐예요? 왜 갑자기 걔를 받아주세요? 영자는 묵묵히 아침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민석의 목소리는 점점 높아졌습니다. 몇 년 동안 연락도 없던 사람이 갑자기 나타나서 뭘 노리고 오는 거예요? 재산? 집? 무슨 소리냐? 영자가 처음으로 날카로운 목소리를 냈습니다. 재산이면 재산, 집이면 집이죠. 결혼식 핑계로 와서 뭔가 꿍꿍이가 있을 거 아니에요. 미정이 거들었습니다. 맞아요, 어머니. 세상에 공짜는 없어요. 분명 뭔가 목적이 있을 거예요. 영자는 가스레인지 불을 끄고 두 사람을 바라봤습니다. 너희는 정말 서연이를 모르는구나. 뭘 모른다는 거예요? 그 아이가 돈 때문에 움직이는 아이가 아니야. 어릴 때부터 그랬어. 민석은 코웃음을 쳤습니다. 엄마는 너무 순진하세요. 사람은 다 변해요. 그때 영자는 부엌 서랍에서 작은 나무 상자를 꺼냈습니다. 민석과 미정은 처음 보는 상자였습니다. 이 안에 내 마지막 뜻이 있다. 뭐예요, 그게? 미정이 호기심 어린 눈으로 상자를 바라봤습니다. 엄마, 설마 유언장 같은 거예요? 민석의 목소리에 긴장감이 돌았습니다. 영자는 상자를 테이블 위에 조심스럽게 놓았습니다. 이걸 보면 너희가 얼마나 잘못 생각하고 있는지 알 거야. 미정은 참지 못하고 상자를 낚아채려 했습니다. 어머니, 저희도 알 권리가 있어요. 하지만 영자는 재빨리 상자를 품에 안았습니다. 아직 때가 아니야. 언제가 때예요? 엄마 돌아가실 때까지 기다리라는 거예요? 민석이 격하게 소리쳤습니다. 영자는 조용히 상자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오래된 서류들과 사진, 그리고 편지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가장 위에 있던 것은 부동산 등기 서류였습니다. 미정이 재빨리 서류를 집어들었습니다. 이게 뭐예요?
서류를 자세히 보던 미정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여기 서연이 이름이 써 있어요. 민석이 서류를 빼앗아 봤습니다. 뭐라고요? 부동산 등기 서류에는 분명히 박서연의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시골에 있는 땅과 건물들이었습니다. 엄마, 이게 뭔 소리예요? 언제부터 서연이 명의로 되어 있던 거예요? 영자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서연이가 태어났을 때부터야. 그럼 우리는 뭐예요? 우리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미정이 히스테리를 부렸습니다. 그럴 수 없어요. 우리가 얼마나 모셨는데. 민석은 등기 서류를 다시 살펴봤습니다. 엄마, 이건 분명 위조된 거예요. 변호사한테 가서 확인해 봐야겠어요. 위조가 아니야. 뒤에서 들려온 목소리에 모두가 돌아봤습니다. 김노인이 문을 열고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외삼촌? 민석이 당황했습니다. 그건 내 외할아버지가 서연이 태어났을 때 남긴 거다. 김노인은 천천히 거실로 들어왔습니다. 외할아버지요? 그분은 벌써 돌아가셨잖아요. 돌아가시기 전에 서연이를 위해 마련해 두신 거야. 너희 어머니는 그걸 지금까지 지켜오신 거고. 영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버지가 손녀를 얼마나 예뻐하셨는지 서연이만 보면 웃으시곤 했어. 그럼 정말 우리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미정이 울먹이며 물었습니다. 없는 게 아니야. 너희는 지금까지 가진 걸 당연하게 여겼을 뿐이지. 영자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서연인, 아무것도 받지 않고도 살아왔단다. 민석은 주저앉았습니다. 엄마, 그럼 이 집도 서연이 거예요? 이 집은 내 거야. 하지만 내가 죽으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구나. 영자의 말에 민석과 미정은 더욱 절망했습니다. 어머니, 그럼 저희는 어떻게 살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어떻게 살았냐? 너희 힘으로 살면 되잖니. 김노인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너희는 서연이를 오해하고 있어. 그 아이는 한 번도 이런 걸 바란 적이 없어. 그럼 왜 갑자기 나타난 거예요? 조카 결혼 축하하러 온 거야. 그것도 모르겠냐? 영자는 상자 안에서 또 다른 편지를 꺼냈습니다. 이건 서연이가 어릴 때 쓴 편지야. 편지에는 어린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엄마, 저는 아무것도 안 바라요. 그냥 엄마가 건강하면 좋겠어요. 민석은 편지를 보고 할 말을 잃었습니다. 너희는 서연이한테 미안해해야 해. 영자의 목소리에는 단호함이 배어 있었습니다. 그 아이를 내쫓은 건 너희였어. 나한테 줄 거 없다고 말하게 만든 것도 너희고. 미정이 변명했습니다. 그건 그때 분위기가 그랬잖아요. 분위기? 가족을 버리는 게 분위기 때문이냐? 김노인의 목소리는 엄숙했습니다. 민석은 마침내 무릎을 꿇었습니다. 엄마, 제가 잘못했어요. 하지만 영자는 돌아서며 말했습니다. 나한테 사과할 게 아니야. 서연이한테 해야지. 다음 챕터를 이어서 작성하시겠습니까? 민석은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어머니가 보여준 등기 서류가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새벽이 되어서야 미정과 함께 변호사 사무실을 찾았습니다. 변호사님, 이 서류가 정말 유효한 건가요? 변호사는 등기 서류를 꼼꼼히 살펴본 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완전히 합법적인 서류입니다. 20년 전에 정식으로 등기된 것 같네요. 민석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럼 정말 제 여동생 거라는 말씀이세요? 네, 박서연 씨 명의로 되어 있습니다. 토지대장을 확인해 봐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미정이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그럼 이걸 무효로 만들 방법은 없나요? 특별한 하자가 없는 한 어렵죠. 정당한 절차를 거쳐서 등기된 것 같으니까요. 변호사 사무실을 나온 민석과 미정은 절망에 빠졌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요?
정말 우리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일단 집에 가서 다시 얘기해 봅시다. 한편 서연은 외삼촌으로부터 연락을 받았습니다. 서연아, 내가 알아야 할 게 있다. 만나자. 같은 공원에서 만난 김노인은 서연에게 모든 사실을 털어놓았습니다. 외할아버지가 나를 위해서요? 서연은 믿기 어렵다는 표정이었습니다. 그래, 내가 태어났을 때 너무 기뻐하셨어. 이 아이만큼은 어려움 없이 살았으면 좋겠다고 하시면서 저는 전혀 몰랐어요. 내 어머니가 숨기셨거든. 내가 부담스러워할까봐. 김노인은 가방에서 또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이것도 내 거야. 외할아버지가 남기신 통장이야. 서연은 통장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상당한 금액이 적혀 있었습니다. 이런 걸 왜 지금 알려주세요? 내 어머니가 이제는 내가 알아야 한다고 하시더라. 서연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전 이런 거 필요 없어요. 그냥 가족들과 화해하고 싶을 뿐이에요. 착한 아이구나. 그래서 내 외할아버지가 더 예뻐하셨나 보다. 그날 오후 민석과 미정은 다시 영자를 찾았습니다. 이번에는 태도가 완전히 달랐습니다. 엄마, 저희가 잘못 생각했어요. 민석이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변호사한테 확인해 보니까 정말 서연이 거더라고요. 미정도 억지로 웃음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희가 서연이한테 너무 심하게 했네요. 영자는 두 사람의 갑작스런 태도, 변화를 지켜봤습니다. 갑자기 왜 이래? 엄마, 사실 저희가 서연이를 오해했어요. 이제라도 화해하면 안 될까요? 민석의 말에 영자는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너희가 진심으로 그렇게 생각하는 거냐? 네, 정말이에요. 미정이 적극적으로 대답했습니다. 그럼 서연이한테 직접 가서 사과해라. 네, 저희가요? 그래, 너희가 잘못한 거니까 너희가 사과하는 게 맞지. 민석과 미정은 서로 눈빛을 주고받았습니다. 마음은 내키지 않았지만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알겠어요. 서연이 연락처를 알려주세요. 그날 저녁 서연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서연아, 나야. 민석이야. 오빠? 서연은 놀랐습니다. 민석이 먼저 연락한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우리 만날 수 있을까? 할 말이 있어. 무슨 일이에요? 직접 만나서 얘기하자. 카페에서. 약속 장소인 카페에서 민석과 미정을 만난 서연은 어색했습니다. 갑자기 만나자고 해서 놀랐어요. 민석은 잠시 망설이더니 입을 열었습니다. 서연아, 미안해. 네. 그동안 우리가 너한테 너무 심했어. 정말 미안해. 미정도 덩달아 말했습니다. 맞아, 서연아. 우리가 잘못 생각했어. 서연은 갑작스런 사과에 당황했습니다. 왜 갑자기 그래요? 엄마한테서 모든 얘기 들었어. 외할아버지가 널 위해서 그렇게 많은 걸 준비해 주셨구나. 민석의 말에 서연은 이해했습니다. 그 얘기를 들으셨구나. 서연아, 우리 다시 가족이 되자. 민수 결혼식에도 꼭 와줘. 미정이 애원하듯 말했습니다. 서연은 두 사람을 바라봤습니다. 진심인지 아닌지 알 수 있었습니다. 오빠, 형수, 저는 그런 것 때문에 돌아온 게 아니에요. 뭐? 전 그냥 가족들과 화해하고 싶었을 뿐이에요. 재산이나 그런 건 관심 없어요. 민석과 미정은 당황했습니다. 그럼 뭘 원하는 거야? 아무것도 안 바라요. 그냥 가족으로 지내고 싶을 뿐이에요. 서연의 말에 두 사람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하지만 조건이 하나 있어요. 뭔데? 진심으로 사과하세요. 재산 때문이 아니라 정말 잘못했다고 생각해서요. 민석은 머뭇거렸습니다. 하지만 미정이 먼저 무릎을 꿇었습니다. 서연아, 정말 미안해.
내가 너무 이기적이었어. 민석도 어쩔 수 없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나도 미안해, 서연아. 형이 잘못했어. 카페 안 사람들이 쳐다봤지만 두 사람은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서연은 두 사람을 일으켜 세웠습니다. 일어나세요. 사람들이 다 봐요. 서연아, 용서해 줄 거야? 처음부터 화내지 않았어요. 그냥 서로 오해했을 뿐이에요. 그날 밤 서연은 어머니를 찾아갔습니다. 영자는 서연을 반갑게 맞았습니다. 오늘 민석이들 만났지? 네, 사과받았어요. 그래, 다행이구나. 영자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엄마, 외할아버지 얘기 들었어요. 그래, 이제 알았구나. 왜 지금까지 숨기셨어요? 내가 부담스러워할까봐. 그냥 평범하게 살았으면 했거든. 서연은 어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고마워요, 엄마. 그리고 미안해요. 뭐가 미안하냐? 내가 미안하지. 모녀는 오랜만에 따뜻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다음 챕터를 이어서 작성하시겠습니까? 민수의 결혼식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집안 분위기는 예전과 달라져 있었습니다. 서연이 자주 찾아오면서 가족 간의 어색함도 조금씩 풀리고 있었습니다. 서연 이모도 결혼식에 오시죠? 민수가 서연에게 직접 청첩장을 건넸습니다. 고마워, 민수야. 꼭 갈게. 서연은 조카를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어느새 훌쩍 자란 민수가 신기했습니다. 이모, 그동안 왜 안 왔어요? 할머니가 많이 그리워하셨는데. 민수의 말에 영자는 괜히 기침을 했습니다. 바빠서 그랬어. 미안해. 괜찮아요. 이제 자주 보면 되니까. 그날 저녁 영자는 서연과 단둘이 앉아 차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오랜만에 평화로운 시간이었습니다. 서연아, 엄마가 너한테 할 말이 있어. 뭔데요? 영자는 늘 품고 있던 작은 상자를 꺼냈습니다. 이걸 내가 봤으면 해. 서연은 조심스럽게 상자를 받았습니다. 나무로 만든 작은 상자는 세월의 흔적이 역력했습니다. 이게 뭐예요? 열어봐. 서연이 상자를 열자 그 안에는 오래된 편지들과 사진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가장 위에 있는 편지는 익숙한 글씨체였습니다. 이건 제가 어릴 때 쓴 거네요. 그래, 내가 초등학교 때 쓴 편지야. 서연은 편지를 펼쳐봤습니다. 엄마께 저는 엄마가 아프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엄마가 웃으면 저도 기뻐요. 사랑해요. 서연이가 어린 시절의 삐뚤빼뚤한 글씨를 보며 서연의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엄마, 이걸 지금까지 간직하고 계셨어요? 버릴 수가 없었어. 내가 쓴 편지 하나하나가 다 소중했거든. 영자는 상자에서 또 다른 편지를 꺼냈습니다. 이건 내 외할아버지가 남기신 편지야. 서연은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받았습니다. 서연아, 할아버지가 너에게 직접 줄 수 없어서 미안하다. 하지만 내가 언젠가 이 편지를 읽게 되면 할아버지 마음을 알아줬으면 좋겠다. 너는 우리 가족의 희망이야. 언제나 행복하기를 바란다. 편지를 읽는 서연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할아버지가 저를 이렇게 생각하셨다니. 내 외할아버지는 내가 태어났을 때부터 너만 보면 행복해 하셨어. 이 아이만큼은 힘들게 살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늘 말씀하셨지. 영자도 눈물을 훔쳤습니다. 엄마도 그런 마음이었어. 너라도 행복했으면 했는데. 서연은 어머니 곁으로 가서 안겼습니다. 엄마, 저는 행복했어요. 힘들 때도 있었지만 엄마가 키워주신 덕분에 잘 살았어요. 정말이냐? 네, 정말이에요. 두 사람은 오랫동안 껴안고 있었습니다. 서연아, 엄마가 그때 너한테 줄 거 없다고 한 말. 정말 미안해. 영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건 정말 엄마 마음이 아니었어. 민석이들이 자꾸 그런 얘기를 하니까. 알아요, 엄마. 엄마도 어려우셨을 거예요. 아니야. 엄마가 용기가 없었던 거야. 진짜 용기 있는 엄마였다면 너를 지켜줬어야 했는데. 서연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엄마는 충분히 용기 있으셨어요. 이렇게 저를 기다려주셨잖아요. 영자는 상자에서 마지막 편지를 꺼냈습니다. 이건 엄마가 너한테 쓴 편지야. 내가 집을 나간 후에 썼어. 서연은 조심스럽게 편지를 펼쳤습니다. 서연아, 엄마가 너무 미안해. 엄마 때문에 상처받았을 텐데. 엄마는 정말 너를 사랑해. 언젠가 다시 만날 수 있다면 꼭 안아주고 싶어. 건강하게 잘 지내렴. 편지를 읽은 서연은 참았던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엄마, 저도 엄마가 그리웠어요. 엄마도 너무 그리웠어. 밤마다 내 생각을 했어. 영자는 서연의 등을 토닥였습니다. 버렸던 게 아니라 지키고 싶었던 거야. 너라도 행복하길 바랐거든. 서연은 어머니의 품에서 오랫동안 울었습니다. 몇 년 동안 쌓인 서운함과 그리움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왔습니다. 엄마, 이제 다시 가족이 될 수 있죠? 당연하지. 너는 언제나 내 딸이야. 그날 밤 민석이 거실로 나왔습니다. 서연이 아직 있는 것을 보고 어색하게 인사했습니다. 아직 안 갔네. 네, 엄마랑 얘기하다가. 민석은 잠시 망설이더니 서연 옆에 앉았습니다. 서연아, 형이 정말 미안해. 오빠, 그동안 형이 너무 이기적이었어. 엄마 재산만 생각했지 내 마음은 생각 안 했어. 서연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아요. 저도 이해해요. 아니야. 가족끼리 그러면 안 되는 거였어. 민석의 목소리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정말 좋은 오빠가 될게. 약속해. 고마워요, 오빠. 영자는 두 남매의 모습을 보며 흐뭇해했습니다. 드디어 가족이 하나가 되는 것 같았습니다. 이제 민수 결혼식 준비나 제대로 하자. 우리 가족 모두 함께. 네, 엄마. 서연과 민석이 동시에 대답했습니다. 그날 밤 서연은 어머니 집에서 잤습니다. 어릴 적 자신의 방에서 자는 것이 오랜만이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달빛이 유난히 밝았습니다. 작은 상자 하나가 가져온 큰 변화였습니다. 그 안에 담긴 것은 단순한 편지와 서류가 아니라 가족을 향한 사랑이었습니다. 서연은 베개에 얼굴을 묻고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할아버지, 엄마 고마워요. 다음 챕터를 이어서 작성하시겠습니까? 민수의 결혼식이 무사히 끝난 지 일주일 후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민석과 미정이 법무사와 함께 영자를 찾아온 것입니다. 엄마, 저희가 법적으로 확인해 본 결과 문제가 있어요. 민석이 서류 뭉치를 내밀며 말했습니다. 무슨 문제? 영자는 차분하게 물었습니다. 서연이 명의로 된 재산들이 상속세를 제대로 신고하지 않았다고 해요. 법무사가 끼어들었습니다. 정확히는 증여세 문제입니다. 이렇게 큰 재산이 무상으로 이전됐는데 세금 신고가 안 되어 있어요. 영자는 당황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는 거죠? 과태료와 추징세금을 물어야 합니다. 상당한 금액이 될 거예요. 미정이 기다렸다는 듯이 말했습니다. 어머니, 이런 상황에서 서연이가 과연 그 세금을 낼 수 있을까요? 무슨 소리냐? 아마 포기할걸요. 그럼 자동으로 상속권이 저희한테 넘어오잖아요. 민석이 계산된 듯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영자는 두 사람의 속셈을 단번에 알아챘습니다. 너희가 이런 식으로 나올 줄은 몰랐다. 엄마, 저희는 법대로 하자는 거예요. 잘못된 건 바로 잡아야죠. 그때 서연이 집에 도착했습니다.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법무사가 서연에게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서연은 놀라면서도 차분하게 들었습니다. 그럼 제가 세금을 내야 한다는 말씀이세요? 네, 그렇습니다. 약 2억 원 정도 될 것 같은데요. 서연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런 큰 돈을 낼 여력이 없었습니다. 서연아, 어떻게 할 거야? 민석이 은근히 압박했습니다. 못 내겠으면 포기해도 돼. 우리가 이해할게. 미정의 말에는 가시가 돋아 있었습니다. 서연은 고개를 들고 말했습니다. 저는 모든 권리를 포기하겠어요. 뭐라고? 영자가 깜짝 놀랐습니다. 엄마, 전 애초에 이런 걸 바란 게 아니었어요. 그냥 가족들과 화해하고 싶었을 뿐이에요. 민석과 미정은 서로 눈빛을 주고받으며 기뻐했습니다. 서연아, 정말 괜찮겠어? 네, 괜찮아요. 대신 조건이 하나 있어요. 뭔데? 앞으로는 정말 가족답게 지내요. 더 이상 재산 때문에 싸우지 말고요. 민석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연하지. 고마워, 서연아. 하지만 며칠 후 또 다른 문제가 생겼습니다. 민석과 미정이 영자의 집 소유권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한 것입니다. 엄마, 이 집도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명확히 해야 해요. 무슨 소리냐? 유언장을 미리 써두시는 게 좋겠어요. 나중에 또 문제 생기면 안 되니까요. 영자는 이제 완전히 실망했습니다. 너희는 정말 끝이 없구나. 엄마, 저희가 그동안 얼마나 모셨는데요. 당연한 권리 아니에요? 미정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날 밤 영자는 혼자 앉아 깊은 생각에 빠졌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결정을 내렸습니다. 다음 날 영자는 모든 가족을 불러 모았습니다. 김노인도 함께 왔습니다. 오늘 너희들에게 중요한 얘기를 하려고 한다. 영자는 공증된 유언장을 꺼냈습니다. 내 유언장을 바꿨다. 뭐요? 민석이 당황했습니다. 모든 재산을 공익재단에 기부하기로 했다. 엄마, 무슨 소리예요? 이 집만 서연이한테 남기고 나머지는 전부 사회에 환원하겠다. 미정이 소리쳤습니다. 그럴 수 없어요. 저희는 뭐가 돼요? 너희는 그동안 충분히 누렸잖니. 이제는 너희 힘으로 살아라. 영자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엄마, 다시 생각해 보세요. 민석이 애원했지만 영자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내 결정은 변하지 않는다. 서연이 놀라며 말했습니다. 엄마, 저도 그런 거 원하지 않아요. 서연아, 이 집만큼은 내가 가져야 해. 여기엔 우리 가족의 추억이 담겨 있거든. 김노인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영자야, 잘 결정했어. 민석과 미정은 무릎을 꿇고 빌었습니다. 엄마, 제발 다시 생각해 주세요. 저희가 잘못했어요. 하지만 영자는 이미 마음을 정했습니다. 욕심은 남기고 떠날 수 없다. 사랑은 남는 거더라. 그날 이후로 민석과 미정은 크게 달라졌습니다. 재산에 대한 기대를 포기하고 나니 오히려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엄마, 저희가 정말 잘못 생각했어요. 민석이 진심으로 사과했습니다. 이제라도 깨달았으니 다행이다. 영자는 아들을 따뜻하게 바라봤습니다. 서연은 유언장 내용을 듣고 고민에 빠졌습니다. 엄마, 저는 정말 그 집이 필요 없어요. 서연아, 엄마 마지막 부탁이다. 그 집을 지켜달라. 영자의 간절한 부탁에 서연은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알겠어요, 엄마. 고맙다, 서연아. 그날 밤 영자는 작은 상자를 다시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이제 새로운 편지가 추가되어 있었습니다. 가족들에게 사랑한다. 행복하게 살아라. 영자는 상자를 가슴에 안고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마침내 모든 짐을 내려놓은 기분이었습니다.
다음 챕터를 이어서 작성하시겠습니까? 유언장을 작성한 지 석 달이 지났습니다. 영자의 건강은 눈에 띄게 나빠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가족들과의 관계가 회복되면서 표정은 오히려 밝아졌습니다. 엄마, 오늘 병원 가는 날이에요. 서연이 영자의 옷을 챙기며 말했습니다. 요즘 서연은 거의 매일 어머니를 돌보러 왔습니다. 괜찮아. 별로 아프지도 않은데 뭘. 영자는 여전히 강한 척했지만 목소리에 힘이 없었습니다. 병원에서 돌아온 길 영자는 서연에게 말했습니다. 서연아, 엄마가 없어도 너희들끼리 잘 지내야 한다. 엄마, 무슨 소리예요? 아직 멀었어요. 하지만 서연도 어머니의 상태가 심각하다는 것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민석이하고 미정이도 많이 달라졌어. 이제는 마음 놓을 수 있겠다. 정말로 민석과 미정은 완전히 변해 있었습니다. 재산에 대한 욕심을 버리고 나니 가족의 소중함을 깨달은 것입니다. 엄마, 제가 직장 그만두고 모실게요. 민석이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무슨 소리냐? 내 가정도 있는데. 가정보다 엄마가 더 중요해요. 미정도 거들었습니다. 맞아요. 저희가 그동안 너무 이기적이었어요. 영자는 흐뭇하게 웃었습니다. 너희들이 이렇게 말해주니 마음이 편하다. 어느 날 저녁 영자는 서연을 불러 마지막 이야기를 했습니다. 서연아, 그 작은 상자 기억하지? 네, 엄마. 그 안에 엄마의 모든 마음이 들어있어. 나중에 너희들이 힘들 때마다 꺼내서 봐라.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이 집을 어떻게 쓸지는 내가 알아서 정해라. 엄마는 믿는다. 엄마, 울지 마라. 엄마는 행복해. 너희들이 다시 가족이 됐으니까. 그날 밤 영자는 조용히 잠들었습니다. 그리고 다시는 깨어나지 않았습니다. 장례식 날 온 마을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영자가 평소 얼마나 좋은 사람이었는지 모두가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정말 대단한 분이셨어요. 마을 이장이 조문을 하며 말했습니다. 어려운 사람 있으면 항상 도와주셨거든요. 서연은 눈물을 흘리며 어머니의 영정을 바라봤습니다. 사진 속 영자는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장례를 치른 후 가족들은 영자의 유언에 따라 재산을 정리했습니다. 대부분의 재산은 약속대로 공익재단에 기부됐습니다. 엄마 뜻대로 해드리는 게 맞죠? 민석이 서류에 서명하며 말했습니다. 맞아요. 이렇게 하니까 마음이 더 편해요. 미정도 동의했습니다. 서연은 어머니가 남긴 집을 어떻게 할지 고민했습니다. 혼자 살기에는 너무 큰 집이었습니다. 한 달 후 서연은 결정을 내렸습니다. 오빠, 이 집을 마을 어린이 도서관으로 만들려고 해요. 정말? 네, 엄마가 책 읽기를 좋아하셨잖아요. 아이들이 와서 공부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고 싶어요. 민석은 기뻐했습니다. 좋은 생각이야. 엄마도 좋아하실 거야. 리모델링이 시작됐습니다. 온 가족이 힘을 합쳐 집을 고쳤습니다. 거실은 넓은 열람실로, 안방은 작은 도서관으로 바뀌었습니다. 이 벽에는 엄마 사진을 걸어요. 서연이 말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엄마가 남기신 작은 상자도 전시해요. 공사가 끝나고 도서관이 문을 열었습니다. 마을 아이들이 하나둘씩 찾아왔습니다. 와, 여기 책이 정말 많네요. 공부하기 좋겠어요. 아이들의 밝은 목소리가 집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김노인도 도서관을 찾아왔습니다. 영자야, 내 딸이 정말 훌륭하게 했구나. 김노인은 벽에 걸린 영자의 사진을 바라보며 혼잣말했습니다. 가장 작은 상자가 가장 큰 사랑을 품고 있었구먼. 그날 저녁 서연은 도서관에서 혼자 정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읽은 책들을 제자리에 놓으면서 어머니를 떠올렸습니다.
창가에 놓인 작은 상자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 안에는 여전히 가족을 향한 사랑이 담겨 있었습니다. 엄마 잘했죠? 서연이 사진을 향해 말했습니다. 마침 그때 민석이 들어왔습니다. 서연아, 아직도 정리해? 네, 거의 다 끝났어요. 오늘 아이들 많이 왔던데. 엄마가 보시면 정말 기뻐하실 거야. 형제는 나란히 앉아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오빠, 우리 이제 정말 가족 같죠? 그럼 당연하지. 민석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엄마 덕분이야. 엄마가 우리를 다시 하나로 만들어주셨어. 그날 밤 서연은 마지막으로 어머니의 방에서 잤습니다. 내일부터는 자신의 집으로 돌아갈 예정이었습니다. 잠자리에 들기 전 서연은 일기를 썼습니다. 엄마, 오늘 정말 많은 아이들이 도서관에 왔어요. 모두 밝고 예쁜 아이들이었어요. 엄마가 줄 수 있는 게 없다고 하셨지만 사실 엄마는 모든 걸 다 주고 가셨습니다. 사랑하는 마음, 가족의 소중함, 그리고 이 따뜻한 집까지. 고마워요, 엄마. 사랑해요. 창밖으로 달빛이 들어왔습니다. 어머니가 남긴 작은 집에는 이제 새로운 빛이 가득했습니다. 아이들의 웃음소리, 책장 넘기는 소리, 그리고 가족들의 따뜻한 대화 소리. 영자가 꿈꿔왔던 평화로운 모습이었습니다. 작은 상자 하나가 가져온 기적이었습니다. 그 안에 담긴 것은 돈이나 재산이 아니라 진짜 사랑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이제 마을 전체로 퍼져나가고 있었습니다. 이런 이야기에 공감하신다면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는 무료입니다. 구독 버튼 한 번의 클릭이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